손흥민이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만 원정 경기의 그라운드 컨디션이 더 좋다는 것이 한편으로 안타깝다.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빠른 템포의 경기를 못한 것이 팬들에게도 아쉬웠을 것이다. 홈에서 할 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원정 경기 그라운드 컨디션이 더 좋다는 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승부에 대한 실망은 매우 컸지만 다 마치고 미스트존에서 얘기를 할 때 이미 지나간 경기만큼 후회보다 다시 마음을 잡아서 그런지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손흥민의 이 말이 이번 경기의 핑계인 것 같은가요? 아시아에서는 축구 강국이면서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오만보다 그라운드 컨디션이 더 안 좋다는 경험담을 말했을까요? 어차피 뭐 상대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FC 서울도 이 경기장을 홈으로 쓰고 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79분 이강인의 롱볼이 손흥민에게 정확히 배달이 되면서 100% 옵사이드도 아니었고 전속력을 달리면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에 황희찬은 아예 비어있어서 손흥민이 패스를 해도 99% 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96위 팔레스타인에게 이 시간까지 단 한 골도 못 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승점 3점이 더 중요하잖아요. 손흥민은 이강인의 롱볼을 완벽한 볼 컨트롤로 원하는 위치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볼이 적당히 튀어서 앞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아예 맨바닥에 공이 튀듯이 그 볼이 손흥민에게 백스핀 걸리듯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그냥 튀어오릅니다. 손흥민은 예상과 다르게 볼이 오면서 겨우 무릎으로 컨트롤을 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결국 그 볼은 원하는 곳보다 더 길게 가버리고 하필 그때는 볼이 잘도 그냥 굴러가 버리면서 골키퍼가 먼저 잡아버립니다. 천금 같은 기회였는데 너무 아쉽죠. 또한 86분에도 이강인의 킬패스 한 방에 단독 찬스를 잡았는데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상대로 볼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요. 실제로 첫 번째 컨트롤에서 볼이 튕길 때 그 현상은 또 비슷했습니다. 몸은 전진하고 있는데 볼이 제자리에서 튀면서 이어진 컨트롤에서 길어지면서 골대를 맞춰버리고 맙니다. 손흥민이 두 골 다 놓친 건 맞는데 캡틴 손흥민이 인터뷰 때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라운드 컨디션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전 홈경기 태국전 1대1 무승부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홈경기 1대0 가까스로 승리했을 때도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실제로 한국은 태국, 중국 원정 경기에서는 3대0 압승을 거뒀습니다. 싱가포르 경기장에서는 7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럼 홈에서 베트남, 싱가포르에게 대승을 거둔 건 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베트남과의 경기는 상암에서 경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원에서 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불거져온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성용이 인천 경기장에서 부상 위험이 생길 정도로 너무 잔디가 안 좋다고 분노를 표출했고 이어서 SNS를 통해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인천 원정을 갈 때면 부상 걱정과 경기 걱정을 하게 된다. 자, 보세요. 그라운드가 좋지 않을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부상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이건 기성용만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기성용이 그런 위치가 되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동료 외국인 선수도 거들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인천 경기장이었지만 그 다음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본인의 홈 경기장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소신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개월 전입니다. 그때 태국과의 경기 결과 안 좋았던 이유가 잔디 상태 때문이라고 했었고 제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라고 까지 호소를 했죠. 안정환도 이천수도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경기장 그라운드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잔디가 좋은 상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은 1년에 4계절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엄청 복 많은 국가입니다. 추울 땐 엄청 춥고 더울 땐 엄청 덥고 비가 올 땐 한 번에 몰아오고 선선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지듯이 잔디도 잘 살아남으려면 그런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관리를 받으려면 당연히
돈이 드는 거죠. 축구 경기장 잔디를 1년마다 뭐 교체를 해버린다? 뭐 그럼 거의 1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5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천안 종합운동장 잔디를 관리하는 반장님은 유럽은 잔디 관리에만 20명이 넘게 투입된다고 얘기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반장님은 가족보다 잔디 관리가 1순위래요. 거의 뭐 장인 정신급으로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면 비용을 줄여야 하다 보니까 조명까지 다 꺼진 상태로 달빛을 조명으로 어둠 속에서도 잔디 보수를 하고 3시간여를 작업하고 퇴근한다고 합니다. 유럽은 뭐 이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이 지원도 많고 관중 수입도 크고 그래서 잔디 관리 자체가 매우 철저하게 돌아가고 옆나라 일본도 그런 선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잔디 관리가 잘 되도록 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일본 축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개선이 곧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아지고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아지니까 팬들은 재밌어하고 관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증대되는 거죠. 일본 선수들은 축구를 시작해서 원정을 뭐 떠나지 않는 이상 모든 축구 교육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이제 유럽으로 떠나도 거기서도 좋은 잔디에서 적응을 하니까 볼 감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국은 모든 경기장이 관리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냐?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잔디 관리가 가장 잘된 구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2024년에 전북현대, 대구FC, 제주유나이티드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안종합운동장, 포항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상태죠. 한국 축구 경기장도 관리를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처음부터 국가대표 경기에 이 중요한 선수들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잔디 상태가 좋은 경기장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또 그러려면 교통과 관중 문제가 생깁니다. 유로파 선수들의 피로도를 뭐 그래도 줄이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가까운 것도 솔직히 중요하죠. 거기다 협회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는 관중 동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거의 6만 명이 거의 보장되듯이 찾아옵니다. 뭐 수입 계산도 쉽습니다. 거의 매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흥행을 시킬 수 있을지가 미지수가 되면서 골치가 아파집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대구FC 구장은 크긴 하지만 축구 전용 경기장이 아니고 6만 명 동원이 될지도 의문이 되게 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교통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멀지 않은 관중 동원이 많이 될 수 있는 곳에서 경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아니 이제 이게 20년째예요. 네. 지금까지도 빅매치들이라면 상암에서 경기했고 빅매치가 아니라면 경기도 지역에서 뭐 고양이나 수원, 뭐 천안에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진짜 더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A매치 홈 경기장을 정하는 곳은 대한축구협회의 월권입니다. 축협이 이런 상황이 수년 동안 반복되는데도 해결을 못하는 무능함이라면 야 진짜 무능함도 진짜 한두 가지여야죠 진짜. 잔디 관리 비용이 1년에 10억이라고 하면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뭐 어쨌든 뭐 5억 이상은 뭐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축협 1년 예산 1000억이 넘고 수백억을 써서 천안에 훈련장도 짓고 후원도 받는데 정부 지원도 받는데 1년에 상암 경기장에 5억 정도도 투자를 못합니까? 1년에 최소 A매치 홈 4경기라고 하면 경기당 1억 3천인데 아니 진짜 그 정도 진짜 투자 못하냐고요. 이 정도 생각은 일반인 축구 팬들도 할 수 있는 건데 협회가 개선을 못 시키는 것은 진짜 무능함 자체인 거죠. 한국에서 뭐 안 되는 데 어디 있습니까? 뭐 되게 만들면 하는 거지. 아니 저 지방의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뭐 돈이 많겠냐고요. 현대자동차의 든든한 후원도 받고 시스템을 갖추게 하니까 잔디 관리도 높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뭐 정리해보면 한국 축구 선수들을 망치고 K리그를 망치고 축구 선수들의 발전을 망치고 리그의 발전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 바로 대한축구협회네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와. 그러면 축구협회는 도대체 뭘 잘하는 건가요? 자, 여러분도 축구협회가 진짜 잘하는 게 좀 있으면 한번 좀 남겨줘 보세요. 이거 진짜 국감에서도 잔디 개선 문제 꼭 질문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분노 터지네. 정말. 진정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hensu연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